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의 백병규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젯밤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어제 종전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그 셀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네, 임명된 지 18일 그리고 취임 후 14일 만입니다. 야권에서는 재검증까지 했음에도 그 괜찮다는 결론을 내렸던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론까지 제기하는 상황인데요. 야권은 김기식 전 원장 논란뿐만이 아니라 드루킹이란 필명을 가진 김모 씨의 그 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모 씨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그 인사청탁을 했다. 수백 통의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의 그 논취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여당과 야당 입장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그 이정근 의원 만나보고요. 2부에서는 자유한국당 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영우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의 욕설 음성 파일까지 공개돼 이 논란을 빚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경찰 조사가 나올 때까지 본사 대기 발령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 조사란 그 단서를 붙여 각종 주의는 그대로 그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3부에서 재벌 갑질에 대한 그 법적 처벌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월 17일 화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이정은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기식 금융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중앙선관위가 어제 이제 전체 회의를 열었죠. 그래서 김 원장의 의원 시절에 지금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의 후원금 남은 거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위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 직후에 이제 김 원장이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서 즉각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다 그러고요. 문 대통령도 이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해서 사표를 수리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사표 수리는 아마 오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단명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제 남을 것 같고요. 취임 14일 만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난 그 최용식 원장도 인사청탁 의혹 때문에 6개월 만에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금융개혁 이거 이래갖고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조국 수석 사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이 말이죠. 결국은 의외로 피감기관에 지원을 받아서 그 해외여행이 아니라 해외 출장을 갔던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남은 후원금을 처리하는 게 그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선관위한테 이제 질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당시에도 앞서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 평상시에 그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랬는데도 왜 이제 그거를 기부를 했는지 의문이고 그동안 또 선관위는 뭐 하고 있었나 이제 이런 물음표도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선관위는 김기식 원장이 이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그냥 응답만 네. 해준 거죠. 네. 네. 해준 것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선관위가 직접 나서서 뭐 고소 고발 내지는 뭐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뭐 선거 기간도 아닌데 평상시에 의원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 사실은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예.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언론이 무책임하게 보도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러면서 야당들에 대해서도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루킹과 자신의 관계를 자세히 좀 설명을 했는데 이거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더라고요. 2016년 총선 뒤에 출판사로 찾아가서 두 차례 만났다. 이후 경선 과정에서
드루킹과 그 이제 폐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활동을 벌였다. 네. 대선 이후에 드루킹이 의원실로 찾아와서 오사카 총영사 후보를 추천을 했고 그 인물 이력서를 인사수석실에 전달을 했다. 인사수석실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그 사실 다시 드루킹에게 전달을 했다. 그랬더니 협박성 위협을 하더라. 또 그와 더불어서 민정수석실 행정관 인사 요청을 다시 한번 해왔다. 그 이외에도 지난 2월에 이제 다시 의원실 찾아와서 오사카 총영 사건을 다시 이제 재차 부탁을 하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제 안희정 전 지사도 연사로 본인이 소개를 해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해명이 나온 뒤에 청와대 쪽에서도 그동안 드루킹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 의원으로부터 인사 추천받은 사실 그리고 백원우 이제 민정비서관이 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인물 그 인물을 만난 사실도 이제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왜 모른다고 그동안 했는가 이제 의구심이 좀 일고 있고요.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이 드루킹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김경수 의원이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왜 이거를 그 이주민 청장이 설명을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사건 검찰 송치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관련 내용을 지금 이제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 이외에 다른 복수의 정치인 접촉한 사실을 이제 인정을 또 했는데 5명 안팎일 것으로 일단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속에 이제 오늘 일단 드루킹 외 2명을 이제 기소를 한다 그러는데 이 정도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자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지적도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보수 야당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특검 필요성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밤사이 눈에 띄는 이제 추가 보도도 좀 있는데요. 국민일보가 이제 드루킹이 지난해 대선 직후 김경수 의원 팬카페를 운영했다는 그런 내용 보도를 좀 했습니다. 이 팬카페 명칭이 우유빛깔 김경수, 네. 약칭 우경수였다 그러고요. 중앙일보는 드루킹 수사와 관련 청와대와 경찰의 사전 정보 공유 가능성을 이제 제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또 좀 앞으로 논란을 유발할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청와대와 경찰의 사전 정보 공유 가능성은 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의원이 2월 달에 이제 민정수석실에 이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어제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고발을 한 것이 이제 1월 이제 20일 경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때 이 드루킹이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 그러니까 경찰 측하고 민정수석실이 이렇게 약간 서로 공감하에 뭔가 수사를 진행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의혹입니다. 네. 네. 이런 보도는 좀 언론도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제 책임지겠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중앙일보가 이제 나중에 네. 책임을 져야 되는 아무튼 거죠. 이번 사건은 과연 이제 위법과 불법 사항이 어디냐, 어떤 문제가 좀 쟁점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포커스를 좀 분명히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측이 그 조현민 전무를 대기 발령 조치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업무에서 배제를 하고 본사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는 건데요. 다만 이제 조전무의 전무직함하고 일반 이사 지위는 유지가 된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렇게 신분상의 큰 변동은 없는 거죠. 내사에 착수한 강서경찰서가 지금 회의 현장에 있던 대한항공 광고대행업체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물컵을 유리컵 던진 거는 확인을 일단 한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다 그러는데 네.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 사실관계는. 네. 그리고 던진 거냐, 밀친 거냐, 좀 이런 얘기도 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이제 밀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경찰은 이제 사실관계 확인 뒤 범죄 사실이 있으면 정식 수사 착수할 예정이고, 서울중앙지검은 아시다시피 이걸 지금 남부지검으로 지금 이송을 했습니다. 이 사건. 네. 그런데 또 이 조전무가 미국 국적인데 이 또 진에어 등기 임원으로 또 재직한 그 부분이 위법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도 일고 있고요. 네. 이런 속에 미국 뉴욕 타임스가 조전무 사건을 보도를 하면서
우리말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 의미가 이제 궁금한데 과거 영주처럼 임원들이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 업자를 다루는 행위 뭐 이렇게 네. 규정을 했다고 하네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좀 시간상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씨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드루킹 댓글 조작 파문에 대한 여야 입장 차례로 보내드리려 하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갖고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또 그 드루킹과 관련한 그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해명을 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 김기식 전 금감원장 건에 이어서 또다시 그 악재가 터진 모양새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걸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상당히 좀 파장이 크고요. 언론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위법적이고 불법적이냐, 어디가 이제 문제의 핵심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종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이렇게 진행된 경과를 보면, 드루킹이라는 필명의 그 사람은 대선 전에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자였는데요. 네. 대선 승리에 어떤 이제 기여를 했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을 뭐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네. 그 위험용으로 이제 온라인 여론 조작 파워를 이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신고로 적발된 일종의 공갈 미수 사건인데요. 어떻든 간에 그 610개 정도의 계정을 자동 댓글 달기 매크로 프로그램에 입력해가지고 네. 그때 문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그런 평창 단일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비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비판적 댓글을 네. 달았는데 그것을 이제 여론 조작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됐고 사실 경찰 수사는 이제 일단락이 된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드루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전에 상당한 파워 블로거였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온라인 인터넷 모임들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지난 대선 때도 적극적인 그 지지 활동을 편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그때 그 지지 활동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예, 그때는 글쎄 그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네. 무슨 대선 팀에 어떤 합류해서 어떤 그 일부로서 활동한 건 아니었고, 각자 활동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거대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제 과대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 그 평가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해달라. 그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분노를 했고 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과시할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근데 그 오사카 총영사 자리 같은 거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때도 뭐 어떤 공익적인 뭐 본인이 이제 어떤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식견이 있어서 일본이 어떤 위기에 봉착할 거다.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의 뭐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게 우리 당이 빨리 신고하지 않았으면 뭐 계속 뭐 농공 행상 같은 걸 요구하면서 더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빨리 신속하게 신고돼서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이제 김경수 의원이 다시 한번 이제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 드루킹에게 그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을 받았고 이제 실제 청와대에 이를 이제 소개까지 했다, 전달까지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야권에서는 바로 이제 오죽하면 이렇게 그 청와대 인사까지 소개를 했겠느냐.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김경수 의원이 이렇게 열려있는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죠. 제가 볼 때도 참, 그런 점에 아주 장점이 있는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든 간에 자기, 과대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요청을 했다면, 한번, 건의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로 인해서 바로 이 드루킹 이분이 무슨 큰 역할을 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떻든 간에 우호적으로 이런 이제 자기 스스로보다는 좀 더 많은 그룹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그것이 야당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음해의 어떤 근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앞서 이제 드루킹이라고 하는 김모 씨, 이 구속되기 전까지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부대의 진짜 배우를 폭로하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글까지 남겼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대선 때 자기 자신의 역할을 너무 좀 과대 포장한 것 아니냐. 그런 좀 자기망상적인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대선 때 상당한 어떤 역할을 했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만약 그게 민주당과의 직접적인 선대본이나 이런 데와 연관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설령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약에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거나 하는 이런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났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조사는 해봐야 되겠죠. 근데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여론 조작 방식의 그것은 사실 방법론 자체가 자동 댓글 달기. 그렇죠.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로 또 대선 때도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건 좀, 약간 이제 사실에 관한 상상 정도인데 그건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것들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본인이 어떤 과대한 평가에 대한 분노, 또 지켜지지 않아서 분노, 또 그다음에 그것을 또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또 우리 민주당에게 또 그런 자기 회원들에게 상당한 힘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이런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 때 그런 의혹들이 과대하게 이제 활동됐을 때는 좀 그것이 그런 분들이 사실 그런 지지자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거든요. 네.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많이 모여져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 된다면 그것은 선거운동엔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측면도 많았고 네. 또 국민들을 오해하게 하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든 이건 여야를 떠나서 이런 여론 조작 행태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고 당연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이 민주당의 고발 조치를 통해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에만 맡겨서는 그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좋다. 이 좀 특검을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좀 밝혀보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같은 여론조작 사태가 좀 더 있었는지 좀 알아보자. 이렇게 대응할 수는 없을까요? 예. 아무튼 특검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집중적인 힘을 발휘할 장점도 있는데요. 네. 현재 수사팀의 동력이 좀 떨어질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검이라는 거는 수사가 지금 현재 있는 경찰, 검찰의 수사가 미온적이거나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결됐을 때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의지나 성과를 보면서 네. 제기하는 것이 맞겠다. 근데 지금 현재 국정 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주장은 좀 정치 공세적 측면이 너무 많고 네. 언론에 이렇게 부풀리려고 하는 측면이 너무 많다. 말씀한 것처럼 아까 그런
무슨 내가 힘을 발휘해 보려고 네.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보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수사 때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 우리 당이나 자기 그룹 성원들에게 협박하고 또는 자기 과시 목적으로 하는 네. 멘트라는 성격이 좀 강하게 보이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이 일단 좀 수사팀들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완결 단계에 있으니까 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 그 경찰과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만약 거기에 좀 미진하다거나 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다시 논의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해도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김경수 의원 이제 경남도지사 원래 출마를 이제 오늘 선언을 하려 했던 거잖아요. 좀 하루 이틀 좀 늦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계속 그 출마를 강행을 하실까요? 공연히 김경수 의원이 이 정도 해명한 것으로 상당한 분명한 점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늦출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에 하루라도 이렇게 자기 일정을 조절하는 방식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어디 승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늦추지 말고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당장 불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저는 출마 선언마저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 생각이니까요. 네. 불출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당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문제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이 결국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위법사항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조국 수석을 좀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항상 겸허하게 결과에 대해서 이제 책임지는 자세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사단장이 조그만 1등병의 책임의 행동에 대해서도 스스로 아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처럼요. 그런 사과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해나가면 될 것 같다. 그런데 다만 김기식 의원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 국회에서 있었던 그런 업무상에 있었던 일들이 선관위에서도 봤듯이 좀 여러 가지 판단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것까지 어떻게 민정수석 라인에서 그걸 체크하기는 어려웠지 않겠는가. 네. 굉장히 국회의 어떤 업무 방식으로 해외 출장 가고 이러는 것들이 이렇게 좀 그렇게 명확하게 이게 위법이냐 또는 부당한 것이냐 또는 정당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확히 돼 있지 않거든요. 이게 좀 정치적 측면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어떻게 민정 라인에서 체크하기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겸손한 자세로 알겠습니다.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정도로 국민들께서 좀 용서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들어본 데 이어서 이번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한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영우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우입니다. 네. 김영우 단장께서는 이번 사건의 성격 어떻게 보고 있고요. 또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드루킹 여론조작 게이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은 뭐 몇 명의 그냥 그 일탈행위가 아니에요. 네. 몇 년 동안 사무실을 얻어놓고 여론을 조작해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대형 범죄다. 더군다나 정권의 그 핵심 인사 김경수 의원이 이들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더더군다나 지금 1차, 2차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앞뒤 말이 전혀 맞지 않았잖아요. 거짓말한 게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을 했을 때 이것이 무리한 청탁이어서 거절했다. 이렇게 1차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네. 어제 오후 2차 기자회견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시간 동안 면접까지 하고 검증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볼 때 오사카 총영사라고 하는 자리가 또 그렇게 가벼운 자리도 아닙니다. 네. 거기 우리 국내가 아니라 제일교포들도 많이 사시고 말이죠. 제가 6년 동안 외통위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드루킹이 이렇게 이런 그 인사청탁까지 할 정도고 이것을 또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에 전달을 한 것이 드러났고 이것만 볼 때도 저는 이것은 그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또 민주당과의 관계가 정말 심상치 않다. 이것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우선 문제를 좀 하나씩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죠. 네. 자, 이 여당에서는 특히 이제 그 김경수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나 그 지지자들은 자발적인 지지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좀 도와준다고 해서 뭐 이렇게 도와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뭐 위법이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나 혹은 뭐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지지 활동을 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책 한 권 출판하지 않는 출판사를 만들어 놓고 몇 년 동안이요. 네. 이 세 사람한테 압수수색한 휴대폰이 170개 이상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170개면은 이 세 사람 한 명당 한 60개 정도를 휴대폰을 소지했다는 건데 이것은 대형 범죄죠. 네. 이것은 일상적인 그냥 자발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뭐 온라인에서 단순한 블로거가 아니라 많은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민주당 정치권 인사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강좌 또 무슨 뭐 이벤트 이런 걸 하면서 그 여당의 정치권 인사들을 초청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그 범죄를 민주당이 지금 감싸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의 출발은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네. 추미애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경찰에 고발했고 네이버도 또 고발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뭐 이 사건 진상조사단 꾸렸다고 그러는데 진상조사단을 꾸릴 그런 계제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네.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수사의 대상이에요. 작년에 추미애 대표는 이런 얘기까지 했더군요. 보수 정권의 댓글 부대 운영 의혹, 그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된다. 네. 이것도 민주당에 대해서 같은 얘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올해 1월에 이명박 정권 시절 민간인 댓글 공작 사건은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대표 또 우원식 원내대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하신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김영우 단장께서 그 김경수 의원이 그 1차 기자회견에서 그 오사카 영사 자리 청탁을 좀 거절했다 했는데 2차 기자회견에서는 좀 달라졌다. 거짓말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달라졌죠. 네. 그러나 그 이제 1차 회견면을 보면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언급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인사와 관련한 그 무리한 요구였고 네.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 같다. 이제 이 정도로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아마 좀 그 받아들이는데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무리한 일단 청탁이라는 말을 네. 썼는데요. 네? 무리한 청탁.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절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불만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무리한 거죠. 청탁이면은 청와대 그 민정수석실에 그렇게 조회까지 하고 민정비서관이 1시간 동안 면담까지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 그 김영우 단장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네. 저희 그 청취자분들의 좀 판단에 좀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검찰과 경찰이 이제 경찰 수사에 이어서 검찰도 이제 수사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수사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규명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드루킹 일당 네. 이 범죄 조직하고 김경수 의원이 어떤 식으로 긴밀하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어떤 관계를 이뤄왔느냐. 그다음에 이 드루킹이 지난 대선 때서부터 지금까지 뭐 대선 전일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여태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이익이 될 만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그 무리한 요구가 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구를 해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왜 이것이 무리한 요구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 것을 또 보훈 인사 청탁을 했는지 이것이 사실이 밝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SNS 상에서 불법적인 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의전 비서관이죠. SNS 불법 활동을 해가지고 90만 원 벌금 그 시정을 받았는데도 지금 의전 비서관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SNS 불법 활동을 했는데 무슨 뭐 또 무슨 협회 감사로 보냈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인사 문제까지 깊숙이 개입이 좀 돼 있는 거다. 이 드루킹 사건은 아니지만 말이죠. 네. 이것은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하셨던 그 SNS 좀 불법 사항은 저희가 좀 바로 확인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인지가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그러나 이제 앞서 얘기를 하지만은 일종의 뭐 선거 브로커였을 수도 있다. 이분들이 물론 이제 그 자발적 지지자임을 자청하고 와서 도와준 거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선거 브로커와 같은 행태를 보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로커와 연결이 돼 있으면은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나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김경수 의원 이쪽에서 보면은 그 이후에 온 그 메시지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읽지 않았다. 그 경찰도 이제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어제는 분명히 서울시 경찰청장은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 이게 하도 자료가 방대해서 아직 다 분석이 덜 끝났다 그랬습니다. 네. 수사 초기 단계라 그랬고. 근데 말이 안 되죠. 지금 이거 2월부터 제가 알기에 수사 착수했고 근데 아직까지도 수사 초기 단계라 그러고 또 김경수 의원이 이거 열어보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김경수 의원의 대변인 역할을 하더군요. 저는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여태까지 수사된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께 중간 발표해야 됩니다. 네. 온 국민의 관심 아니지 않습니까? 네. 관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일도 아니고요. 민주주의 파괴 행위 아닙니까? 여론을 조작한 거 아닙니까? 네. 국민 여론을 호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다뤄야죠. 그리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드러난 게 이 민주당의 고발로 드러난 건 아니겠느냐. 우리가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고발을 해서 이 문제를 드러냈겠느냐.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저는 자작극의 실패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드루킹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했는지는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 드루킹이 좀 화가 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드루킹과 또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하고 갈등이 빚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수사에서 밝혀야 되겠죠.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드루킹이 여태까지 어떤 여론 조작을 통해서 민주당 또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 어떤 영향력을 줘왔느냐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얼만큼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왔느냐. 그리고 또 김경수 의원 외에도 그 윗선에 이 보고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이 밝혀져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그 특검을 해야 된다. 검찰과 경찰을 좀 믿기 어렵다. 이제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 특검이 어려워지면 뭐 다른 중대결단이라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여당에서는 이정우 의원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일단 그 검경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 뭐 다른 일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경찰의 수사 의지가 저는 굉장히 약하다고 봐요. 어제도 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청장은 이 증거가 드러나면 민주당 또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근데 이것은 더더군다나 김경수 의원이 이미 나왔고 드루킹하고 또 관계를 맺어왔고 이런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냥 나몰라라 하고 지금 계속 증거 인멸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10분경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